주제는 이제 그 저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저평면의 방정식. 저평면의 방정식의 그 일반적인 식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우리 그 벡터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쓰여지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공간상에서, 그죠? 공간상에서 이렇게 지금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점을 이제 A, B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A, B에서의 요 곡면, 위에 있는 게 곡면이고요. 그 점에서의 요 점에서의 저평면, 접한 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평면의 방정식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일반적인 식에다가 특별히 이제 n을 2라고 잡아 보고요. 그 다음에 P점을 이제 A, B로 잡습니다. 요 밑에 이제 P점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면의 방정식이죠. 평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평면이니까 결국 접하는 평면이잖아요. 평면의 방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식이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쓴 거고, 요 밑에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뒷부분을 잘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fxab와 fiab, 요거하고, 요 벡터하고, 그 다음에, x-a, y-b의 내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기울기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x-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있는 요 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주로 n이 2인 경우인 요 식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문제를 저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입니다. 아주 문제 간단한 문제고요. 지금 이제 fxy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2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주어진 그런 함수인데 1,2,6에서 이 점에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뭐 그런 얘기고요. 이 그림 이제 대략적으로 아까 우리가 본 그런 그림이랑 유사합니다. 지금 뭐 대략 이렇게 생겼고 우리 그래프를 정확하게는 잘 못 그리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네, 거기에 어디 그 점이 있고 그 점에 이렇게 접하는 이런 저평면을 구하는 중인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공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 공식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구해서, 그죠? 편도함수 값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fx, x에 대한 편미분이고요. 4x가 되겠고, fy, 2y가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p점을 작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a, b라고 하는 거는 요 1,2가 되겠습니다. 그죠? 1,2를 대입하면은 fx12 이게 이제 4가 되고요. 그다음에 fy12도 y에다 2를 넣으니까 이제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면의 방정식은 자, 여기 이제 fab는 요 뒤에 있는 값 6이요. 6이고 그다음에 4배의 x-1 그다음에 4배의 y-2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z는 4x 4y-6 이것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함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음함수 형태로 써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함수 미분으로 음함수로 정의된 함수가 음함수로 정의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뒤쪽에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게 되면서 선형 근사값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사값. 이쪽에 있는 fx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함수값이죠. 실제 함수값이고 요 뒤쪽 오른편에 있는 요 식을 보면은 요거는 저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저평면. 이게 지금 저평면이죠. 저평면이고 이거는 실제 그 실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근사값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래쪽 그림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요점입니다. 요점에서 저평면을 구한 거예요. 저평면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그 P점이죠. P점인데 여기가 이제 A, B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요 점에서는 지금 이게 공면이고 얘가 이제 Z는 FXY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것이 이제 저평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 P점, 요 점 근처에서 여기 근처에서 여기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어떤 근처에 있는 어떤 점에서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 값의 실제 값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 함수 값이죠.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그 값 대신에 아래쪽에 있는 어디서 요 저평면에서 값을 구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요 점이 P점에 가까우면은 괜찮은 근사값을 주겠죠. 그런 생각으로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왼쪽에 이게 진짜 실제 함수값인데 그거 대신에 내가 근사적으로 요거는 이제 저평면의 식이니까 저평면에 여기다가 넣어서 x에다가 그 점을 대입해서 값을 대신 근사값으로 구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선형 근사, 선형 근사 또는 저평면 근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근사값 구하는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예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런 함수일 때 그래서 이제 4,0에서 근사식을 구하고 이게 아까 그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요 근사값을 구해봐라.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식을 보면은 요 fxy 기준으로 어떤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4.1 그죠? 4.1을 넣고 그다음에 0.1 그러니까 4.1, 0.1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대신 우리는 이쪽에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씩 구하죠. 그러면은 f의 4,0 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은 2 플러스 자, 이번에는 요거 기울기 벡터 구하겠습니다. 네, 기울기 벡터를 구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 루트 x가 되겠죠. 요거 부분에 이 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4, 0을 넣어야죠. 그래서 4, 0을 대입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4분의 1이 나오고 여기는 2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한 거죠. 기울기 벡터 구한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2 구했고요. 요거랑 내적하기를 x-p 그러니까 x 4 그다음에 y-0 이렇게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은 2 플러스 내적합니다. 내적
플러스 2y. 네, 그래서 여기다 내가 이걸 썼는데 이거 이제 xy인 상태고 x에다가 4.1 그다음에 y에다가 0.1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2 플러스 여기에 이제 4.1을 대입하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0.1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2.225라고 하는 근사값을 이제 구하게 된 겁니다. 기출 문제 중에서 18년도에 있었던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가 fxy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는데 이제 구하라고 하는 값이 이제 fxy00과 fyx00입니다. 그러니까 2차 편도함수들 값을 구하라고 요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제 요 왼쪽 편 거를 잘 할 줄 알면은 요걸 하면은 오른쪽 편에 있는 건 이제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거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fxy00이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fx 그죠? x에 대해서 편미분한 함수를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대상이 되는 함수는 fx고 그 다음에 미분은 y에 대한 미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편도함수의 정의에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지금 우리의 함수는 fx예요. 그리고 지금 편도함수는 어디? y에 대한 편도함수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처음에 시작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fx가 우리의 함수다. 지금 이것을 대상으로 편미분을 다시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편미분은 뭐에 대해서 하고 있다? y에 대해서 하고 있다. y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y에 대한 편미분 할 때 이렇게 y 쪽에다가 그죠?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자, 요것이 이제 정의입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fx가 필요해요. fx. 자, 그래서 fx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fx에 0y 요거를 이제 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요 첫 번째 요 덩어리도 구할 수가 있고 뒤에도 덩어리 구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x에 대한 편도함수죠.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해라. 그런 얘기고요. 어디에서? 0,y에서 구하라는 거니까. 또 다시 편도함수 정의로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의 x의 편도함수라고 했어요. x의 편도함수 0 플러스 hy 마이너스 f의 0,y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편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위쪽에 있는 우리 이 함수를 사용할 때가 됐죠. 자, 그래서 적용을 해줍니다. h분의 자 fhy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쪽에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hy h 제곱 2y 제곱 그 다음에 3h 세제곱 y 마이너스 hy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0y를 대입해 보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이게 0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이 분자 부분에 h하고 이 밑에 있는 h 하나씩 소거를 할 수가 있죠. 소거해 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남게 됩니다. h제곱 2y제곱
그다음에 3h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h에다 0을 대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이게 이제 0이 되고, 그리고 약분 좀 시켜주면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y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게 이제 뭐냐면은 fx0y가 마이너스 2분의 y다. 요것을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어디에다가 여기 아까 구해놓은 요 부분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y에다가 h를 넣는 거죠. y에다 h를 넣는 거니까 이게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쪽에는 y에다 0을 넣는 거니까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 이제 h가 되고 여기서 h가 0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 h 약분하고 나면은 얼마가 되냐?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이 앞쪽에 있는 부분 요걸 한 거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정리하고 나면은 이 뒤쪽 거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fx00을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f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0,0에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 편도함수다. 라고 해서 그 정의를 이렇게 쓰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분자에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fx0y를 또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쭉 풀어줘서 이제 구하고 그리고 요 하나씩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서 풀어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fyx00 요걸 이제 구해라. 그러면은 지금 이 함수는 fy를 그죠? f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으므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편미분식을 적용한다. 어떤 함수에다가 fy 함수에다가 그죠? x에 대한 미분입니다.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fy x0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y에 대한 편미분이고 이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y에 대한 편미분을 하는 그 정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f의 x, 0 플러스 h 그죠? 마이너스 f의 x0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함수 있죠. 요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이 대입해주고 정리해주고 하면은 극한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면서 3x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하시면은 자, 그럼 이제 3x 구했으니까 이것을 어디다가 적용합니까? 여기다 적용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지금 이걸 구한 거니까 적용해가지고 결국 구해주면은 fy00은 3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해서 이 값은 이제 3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분의 5가 답이 되겠다. 19년도에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확인 한번 하시면서 이 두 문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기출문제, 근사값 구하는 문제, 3변수 함수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근사식을 이용해서 근사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은 fx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p 그 다음에 플러스 기울기 벡터 p점에서의 기울기 벡터 내적 x 마이너스 p 이렇게 벡터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선형 근사식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 요기죠. 요게 제일 여기서는 할 일은 이거예요. 이거.
기울기 벡터 구하기 요겁니다. 자, 그럼 구해보죠. 네, 기울기 벡터를 구하는데 결국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미분, y 미분, z 미분을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미분이 다 똑같죠. 지금 x제곱, y제곱, z제곱이니까 그 미분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분의 2x, 그죠? 2루트, 그러니까 2루트 2x, 뭐 이런 식입니다. x 미분하면은.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x, 그 다음에 y 미분하면 y, z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간단하게 하면은 이걸 묶어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x, y, z 이렇게 미분이 각각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이 값, 요 함수값, 이것은 f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는 거냐면 1.02, 그죠? 그 다음에 1.98, 그 다음에 2.04를 이제 대입한 값을 구해라 라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다가 여기다가 구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FP 값 구하겠습니다. FP 값은 112를 넣은 값이죠. 그래서 F에다가 122를 넣은 값이고, 그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요 기울기 벡터 여기다가 이제 그 122를 넣어야 돼요. 122를 넣어보면은 3분의 1이 나오고 122 뭐 이런 값이 나오죠. 그 다음 내적하기를 요 뒤에 있는 거 해야 되는데 x에서 p를 뺍니다. x에서 p를 빼면은 요 점이 이제 p점이고 요게 이제 x가 되겠죠. x에서 p를 뺍니다. 그러면은 0.02 그다음에 마이너스 0.02 그다음에 0.04 뭐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 값은 이제 3이고요. 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뒤에 내적 뭐 어렵지 않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결국 근사값으로 3.02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선형 근사 이거 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 식을 잘 기억하고 이 식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이 뒤쪽 식이죠. 이게 뒤쪽 식이 우리가 저평면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그 식인데 그 식에서도 결국에는 이게 뭐야? 기울기 벡터니까 뭐 편미분들을 잘 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함수로 주어진 상태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쉬운데 함수가 음함수로 써져 있을 때의 그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 부분이요. 요거는 이제 그 11.4절에 나오는 건 아니고 뒤쪽에 나옵니다. 뒤쪽에. 참고로 저평면의 방정식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좀 했으니까 그죠? 저평면의 방정식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공면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걸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 보통 Z는 F, X, Y 이런 식으로 써줬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냥 그 저평면 방정식 구하는 그 식을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 뭐 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줬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음함수 형태로 줬다는 겁니다. 음함수. 요 위에 써진 거는 이제 함수 형태로 써진 거고 이 밑에 이런 식으로 준 거는 이제 음함수 형태로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음함수 형태로 줬을 때 여기 위에 어떤 점 x0, y0, g0라고 하는 점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 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우리가 저평면이니까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의 방정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에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법선 벡터가 중요하죠. 법선 벡터가 중요한데 그 법선 벡터가 누구냐? 이 법선 벡터 n이 바로 이 기울기 벡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 벡터가 법선 벡터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법선 벡터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 요 식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법선 벡터고요. 그다음에 요것이 그 x-p가 되면서 걔네들이 수직이니까 내적이 이제 0이 되겠죠. 요 식이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면의 방정식은 한 점과 법선 벡터 그런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법선 벡터가 바로 다름 아닌 누구? 기울기 벡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면서 기출문제입니다. 예, 18년도나 19년도 기출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왼쪽 면에. 여기를 보면은 이게 지금 함수의 모양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이제 음함수 형태다 이거야 이게. f, x, y, z를 저 3을 넘긴 그 식 이렇게 할게요. y 제곱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0. 그래서 이것을 f, x, y, z라고 생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써 있는 게 이제 음함수 형태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음함수 그 형태로 써져 있을 때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건데요. 결국에는 그 법선 벡터가 이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구합니다. 구하면은 x미분 그러니까 2분의 x죠. 그 다음에 y미분 2y입니다. 그 다음에 z미분 9분의 2z 이렇게 되겠죠. 뭐 간단합니다. 문제 한 계산을.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저 점을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을 대입한 요 기울기 벡터가 바로 법선 벡터가 된다. 그런 얘기죠.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2, 그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런 값이 나오네요. 이것이 이제 법선 벡터. 그래서 이제 그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여러분들 그 평면의 방정식 알죠?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곱하기 y 마이너스 1, 여기 P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z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식을 정리해 주시면은 3x 마이너스 6y 플러스 2z 플러스 18은 0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우리 교재에 있던 예제 문제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예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fxy가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주어졌고 점이 1, 2, 6에서 저평면을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요건 이제 z죠. 이렇게 씁니다.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함수로 써 있긴 한데 요거를 음함수로 한번 고쳐보자. 음함수로 고친다는 얘기는 결국 z를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되죠. 넘깁니다. 그러면은 fxyz를 2x제곱 y제곱 마이너스 z 이렇게 넘기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형태로 써 있던 것도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저평면의 공식 그걸로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요 음함수 형태로 된 걸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벡터를 구하고요. 네, 그러면은 4x 2y 편미분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점을 대입을 합니다. 1, 2, 6을. 그러면은 1, 2, 6을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4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법선 벡터 역할을 한다 그 얘기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점을 1, 2, 6이라는 점과 요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구해보면요. 4 곱하기 x-1, 4 곱하기 y-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z-6은 0.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4x, 4y 마이너스 z, 그죠? 마이너스, 뭐 계산 좀 해주세요. 마이너스 6은 0이고, 뭐 이렇게 써졌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가 그 z 기준으로 쓰고 싶다면은, 이렇게 넘기면 되죠. 그래서 z는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6,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쓸 때, 뭐 이런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그죠? 이런 형태, 또는 뭐 6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긴 형태, 뭐 어떻게 쓰더라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준 이유는 결국 음함수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첫 번째 봤던 저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그것도 이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음함수 형태로 하는 이 접근법을 잘 알아두는 게 어떤 문제든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함수를 이렇게 주어져 놓고 자, x, y가 원점이 아닐 때, 그 다음에 원점일 때는 0을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두 개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하고 18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19년도에 이제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만 같이 해보고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서 0,0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의대로 접근을 한다 그 얘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f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0, 여기가 이제 0 플러스 h가 되고요. 그다음에 빼기 fx의 0,0이 됩니다. 이런 접근. 이게 이제 정의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fx가 필요하게 돼. 이게 필요하게 되죠. 이제 이걸 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fx 0 y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h니까, 여기 h니까 이런 게 필요하게 돼. 그래서 또 이걸 구하는데 이거는 또 x에 대한 편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에 대한 편미분이에요. x에 대한 편미분 0 플러스 h의 y 마이너스 0y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위에서 줬던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구해 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문제가 똑같네요. 네, 그래서 19년도 기출에도 18년도 기출에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잘 물어본다. 이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잘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18년도 기출 문제 참고하셔가지고 19년도 문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덩어리로 써 있는 거 이게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그런 타원 체면이라든지 뭐 2차식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써 있다 할 때 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 P점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교재 가지고 거기 그
본 수업에서 요 내용을 다뤄주셨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번 교재랑 본 수업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여기에 있는 곡선에 대해서도 곡선의 접선 벡터요. 접선 벡터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기울기 벡터 이 벡터가 예. 이게 수직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재를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떠한 접선 벡터하고도 수직이에요, 얘가. 결국에는 여기 요 점에서의 접평면하고 결국 수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뭘 사용할 수가 있냐면 접선 벡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 교재에 있거든요. 12장에 있어요. 그 교재 내용하고 강의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되겠죠? 예.